전병헌 팀장님을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팀장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직에서 배척을 당하다 보니까 네. 가장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들 미디어 언론에서 보면은 교육감하고 지금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제가 교육감님한테 형사 고발을 2건이나 당하고, 네. 그다음에 민사 소송을 2건이나 당했으니까 뭐 제가 속한 기관장님으로부터 고소 고발 당했으니까 저도 당연히 대응을 그에 할 대해서 수밖에 대응을 없고.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네. 싸움이 된 거겠죠. 싸움이 됐죠. 예. 네, 이런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군하고 예. 병장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장군하고 병장급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한 이등병, 예, 장군하고 이등병은 한 아니죠. 1등병쯤 되는 것 같아요. 1등병쯤 싸우는 것 예.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우선은 이 전병헌 팀장이 김지철 교육감하고 소위 말하면 송사가 있는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예, 이제 아마 그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그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네. 천안에 한들초등학교라는 그 신설학교가 있어요. 아, 예.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팀장이 저였는데 네. 제가 감사실에서 4년을 근무하고 천안에 발령받아서 이거를 담당했지만은 내용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학교예요. 그래서 사업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딴 건 다 문제를 덮을 수 있지만 네. 일단은 학교를 지으라 그러는데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사할 땅이 없었어요. 우선은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물이 앉혀져야 할 땅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설 공사를 하고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비가 출입을 해야 되는데 네. 당초에 시작은 해놨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차량 통행이 건물 뒤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또 다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착공 자체를 못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건물 뒤에다가 건축 자재를 옮기는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정상 개교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우선 세밀한 건 좀 그 다음 얘기를 네. 하고 그렇게 그 문제로 해서 이제 교육감하고 갈등이 생긴 게 따져보면은 그렇죠. 이제 제가 땅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땅을 확보해 달라는데 위에서는 확보를 안 해주고 예, 직위 해제된 상태죠 지금요. 그렇죠. 언제부터죠? 2019년 1월 2일부터입니다. 1월 올해부터네 그러면요. 예, 예. 직위 해제가 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원래 이제 직위 해제라는 것은 물론 뭐 3년 아니 3개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직위 해제가 사실은 행정처분이지 예. 징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줄 수 있는 직무 정지 기간이 원래 최대가 3개월입니다. 그리고 직위 해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직위 해제가 되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은 즉시 직위 해제를 해제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직위 해제 요인이 교육감님하고의 그 관계나 제가 교육감님을 내부 고발한 그 비리 부분에 대해서 선거 기간 중에 비리를 폭로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시고 고소를 하시고서 다시 내부 징계위원회 회부를 했죠. 예. 그래서 직위 해제를 하는 게 조건이 징계위원회 회부된 사람은 중징계로 회부된 사람은 그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직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징계가 1월 22일 날 징계위원회에서 유보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툴 문제가 많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중징계할 수 없다. 그래서 유보됐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때 바로 징계를 해지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징계 해지를 안 해요. 그날 바로 제가 이제 징계권자는 직위 해제에 대한 권한은 천안교육청 교육장한테 있죠.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직위 해제에 대한 게 저 징계권이 징계위원회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니 직위 해제를 즉시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요. 이제 쉽게 말하면 뒤에 교육감이 뭔가 오다가 내려와야지 하겠다는 의미네. 예, 근데 이제 뉘앙스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 권한은 교육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참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세요. 공무원이란 얘기지. 그래서 지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혼 없는 공무원. 곤란하시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아들었죠. 이게 그러면은 직위 해제가 지금까지면 벌써 한 8개월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야. 근데 저도 직위 해제되는 동안에 이제 천안교육청에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또 사고들 많았잖아요. 거기 뭐 불도 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제가 관할했던 그 우리 팀 내 현장이었는데 제가 직위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 책임이 또 본인한테 안 오네. 네, 본인한테는 안 왔는데 아쉬운 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업무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저는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 너무 기관장으로서 성급하지 않았나. 저는 업무하고 관련된 일이 아닌데 굳이 일손이 부족한 데서 팀장을 직위해제 시켜서 그런 사고를 뻥뻥 나게 하고 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 밑에 직원들도 고생스럽고. 그러면은 우리 전병훈 팀장이 지금 누구지? 김지철 교육감이 고소한 내용이 뭘 때문에 교소를 한지 우선. 그 양반이 이제 저를 고소한 내용은 네. 제가 그 페이스북에 김지철 교육감님이 써준 그 지시 문서가 있습니다. 땅을 사라고. 그 문서로 인해서 이 땅을 사게 됐고 이 땅을 살 적에 그 문서를 쓰게 된 이유는 천안교육청 직원들은 이 땅을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땅을 그 학교 땅을 학교 땅을 이거를 조합으로부터 사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없어서 못 사겠다 그러는데 위에서 자꾸 사라고 하니까 교육감은 또 사라고 지시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감한테 요구를 했겠죠. 이 문서에다 서명을 해라. 일반 공무원은 이거를 사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문제되면 내 책임이니까 그러면 당신이 여기다 써주세요. 그럼 나 그거 믿고 나는 하겠다 이거네 쉽게 하면은. 근데 이제 영혼 없는 교육 공무원인 건 맞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문서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 각서 쓴 내용이. 그러니까 그 문서를 제가 보고 일찍 갖고 있었는데 저는 각서를 써서 이걸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이 문서 제목이 워낙 길어서 이게 각서인지는 모르고 각서가 별도로 또 있는 줄 알고 숨기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각서였던 거예요. 그 끼는 내용이 줄여서 각서예요. 각서니까 교육감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라. 거기에 뭐 보험료도 뭐 땅 파는 사람이 내야 할 보험료도 우리 교육청에서 내라. 이것까지 지시를 이제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까지 다다랐을 적에 제가 알았던 게 그 토지주 중에서 특정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했어요. 그 중에 한 토지주가 그 학교 땅 부지 내에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큰 이득을 취했는데 그 사람은 공교롭게도 약 8억 5천 정도만 받으면 돼요. 건물값하고 땅값하고 다 해서 감정평가대로 하면. 근데 당장 13억을 받았어요. 아니 더 받을 수가 있나? 그게 어떤 돈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교육청 돈이 글로 건너가서 거기 줬는데. 근데 조합장한테 물어보니까 조합장이 한다는 얘기가 나는 그 사람한테 24억을 줬다. 억울해 죽겠다. 아니 8억 줘야 뭐 끝날 사람이 어떻게 24억까지 벌써 막
커졌어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거는 13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득을 봤을까 하는 관점에서 생각할 적에 예. 우리 교육감님이 이런 문서를 써주다 보니까 땅을 급하게 샀고 또 예.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합장이 돈을 덜 받을 사람한테 돈을 잔뜩 줬으니까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 적에 그 사람한테 땅값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 돈은. 그럼 이건 횡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합장이 아니면은 이 조합원들이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이 문서를 써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다 쓸까 궁금하다 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본인이 돈을 받았다고 썼다. 이렇게 해서 제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디에도 김지철 교육감이 10억을 받아갔다 아니면 뒤로 챙겼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없죠. 다만 그 페이스북에서는 이 김지철 교육감님이 각서를 써주는 바람에 이 일이 진도가 나가서 그 돈이 절로 갔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인데 왜 김지철 자기가 왜 안 받은 사람이 왜 벌떡 뛰어 자기가? 팽기는 게 있나 보죠. 근데 전 이상한 거는 나중에 이제 교육감님하고 이런 송사가 벌어지는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조합장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그 직무 태만이나 아니면 직무 유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조합원들이 또 조합장을 고발한 게 있더라고요. 조합원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장이 구속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자기가 회사가 있어요. 개인 회사가. 근데 이 개인 회사가 이 지금 백석 5지구의 시행사를 맡은 기담개발이에요. 거기에 대표이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합장하고 이 회사의 대표하고는 별개거든요. 법인이 틀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107억을 받아서 왜 조합의 돈을 가지고 자기 개인 회사 땅을 사는데 돈을 지불하냐고요. 그러면 개인적인 횡령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70억이 넘죠. 그 다음에 융자 받은 금액으로 토지 배상을 하면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게 1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런 중재인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 교육청이 개입된 거를 수사를 안 해요. 아무튼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지금 김지철 교육감하고 우리 전 팀장님하고의 소위 말하는 고소라 그러지 고소전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있어요 지금 이 재판이? 사실 이제 재판이 일찍 진행될 줄 알았죠. 제가 이게 지금 작년 선거 아닙니까? 네, 작년 선거인데 작년 6.13 선거죠. 제가 기소된 게 12월이에요. 작년 12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선거법에 관련된 건 굉장히 빨라요 진행이. 그렇죠. 그래서 전 일찍 진행될 걸로 보고 홍성 법원에다 요청을 하기를 배심원제가 필요한 배심원제로 하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해달라. 참여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부가 있는 이 참여 재판은 아마 대전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전 법원은 이관이 됐죠. 그 재판권이. 근데 이제 법원에 인사 이동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이 계속 연기됐는데 준비 기일로 잡힌 그 재판일만 3번인데 한 번도 본 변론을 안 하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검사가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하는 요인으로 하나 낸 게 이거는 정무직 공무원을 망신 주기 한 방법이다. 참여 재판하는 게. 그래서 참여 재판을 거부 요청을 해요. 검사가 변호사가? 검사가.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우리 그 고발인 측이죠. 그러네. 고소인 측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굳이 교육감은 정무직이 아니라 선거직이다. 왜냐하면 당에 개입을 못한다. 그렇죠. 당에 가입을 못한다. 그래서 항소를 했죠. 국민참여재판을 꼭 해달라. 근데 그 기간을 이제 결정하는 기간을 2달이나 끌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재판을 하기로 한 날이 7월 1일인가 2일인데 그때까지 일주일인가 5일 전까지 참여재판 여부가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변론을 하려면은 재판 형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형태가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 연기 신청을 했죠. 그러고 나서
8월 말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재판길이 잡힌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기각 이제 7월 말에 국민참여재판 항소를 기각시키고 8월 말쯤에 돼서야 이제 8월 중순이 돼서야 저희한테 이제 재판 입장이 통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변론이 이루어지는 게 9월 달입니다. 9개월을 끌은 거죠. 이제 날 잡혔습니까? 예. 첫 변론이 날 잡혔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전 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쭉 있고, 다 있고, 그렇죠. 그거 내용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그 문제 제기하는 걸 보면은 맞으면은 잘못된 거고 안 맞으면 많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다가 전 팀장 나름대로 또 자기 해명할 얘기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 될 텐데 그걸 뭘 질질 끌어 그래. 저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뭘 갖고 얘기했어요? 문서를 갖고 얘기해요. 근거로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공문서를 전부 근거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명확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는 맞다. 그건 다 맞다고 해? 거기서? 이제 일부 안 맞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다 변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교육감 측이나 이 검사가 그 제시하는 거는 교육감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게 했다. 그 내용이 내용이 의심받게 했다.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누가 의심을 왜 받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교육감이 행한 행위로서 조합장이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하도록 도와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큰 거는 정상적으로 개교를 하는데 거꾸로 이 방해가 되는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우리 교육감님은 그 각서를 써줘가면서까지 직원들이 살 수 없다는 땅을 사라고 요구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페이스북에 기재를 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다 드러났죠. 거기에 뇌물로 간 액수 중에서는 일부 천안지청에 사건 계장이 검찰 직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이거 다 나온 얘기야 이게? 뭐 잘못 얘기해서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공소장에 제기한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재판 과정에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거꾸로 그 박무 그 조합장도 본인이 그렇게 썼다고 아주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사님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재판 중에 뇌물건으로 해서 파면이 됐는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변호사비로 뇌물을 받았다. 그 받은 뇌물에 대한 처분도 했느냐?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천안 쪽이 보니까는 뭔가 좀 복마전 같아요. 뭐 진도가 안 나가. 돈이 문제겠죠. 자, 우선은 이 김지철 교육감과 이 6급 전병훈 팀장님 지금 이 송사 얘기를 지금 한번 쭉 들어봤는데, 아니 김지철 교육감하고 그 사이에 무슨 뭐 전화나 뭐 오고 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 화해하자. 뭐 교육감님 저한테 직접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 밑에 비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비서한테 한번 전화를 했었죠. 만날 일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 만날 게 아니라 그렇지. 나 교육감 만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잘라버리더라고요. 비서가 무슨 권한인지 모르지만 자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먼저 전임 비서실장님이 있어요. 여기 천안에 학생문예관에 무슨 부장님으로 와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몇 분들이 이제 다리를 놓으마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요. 교육감님이? 아니 그쪽 그쪽 가운데에서 가운데 있는 실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노조위원장도 저한테 제시를 했었고 또 모 학교장 선생님도 저한테 전화를 했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중간에 중재를 서서 저한테 뭐 굉장히 구체적인 그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승진을 시켜주면은 여기서 그만 끝내줄 수 있느냐.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또 전 팀장이 승진 안 되니까 목 부린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승진의 욕심을 버린 지가 상당히 됐어요. 왜냐면
제가 감사실에서 4년 동안 각종 감사를 담당했었는데 저에 대한 그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배척하는 게 많아서 저는 이제 퇴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사무관이 하는 일이나 6급 팀장이 하는 일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네. 기술직이기 때문에 뭐 이건 일단은 내가 내려놓는다.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제안한 적이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저 진급 필요 없는데요. 네, 그랬더니 몇 번 만나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급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누락된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을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은 제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학교 개교를 위해서 노력했고 개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뿐이지 내가 진급을 하고 싶었다면 거꾸로 이거를 잘 무마하고 오히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거꾸로 덮어주고 서로 그렇지. 문제되는 걸 덮어주고 네. 제가 진급을 하지 그래. 굳이 이 일을 들추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성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말이야. 내부 고발자를. 이제 일단은 돈이 많이 연결돼 있고 그 땅을 살려면은 땅 주인한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을 만약에 산다면은. 근데 이 학교 땅이라는 걸 살 적에 이게 이제 그 조합장한테 샀는데 조합장이 이 자기가 이 채비지라는 땅이 우리한테 넘어오기까지는 이 채비지를 어떻게 팔겠다고 조합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여기까지 우선은 김지철 교육감과 우리 전 팀장과의 싸움 얘기. 9월달에 이제 재판 첫 열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현장도 가보고 그 뒤에 교육감님을 제가 한번 만나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끄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땅 얘기 또 교육감이 왜 그 각서를 써주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